자, 봐요. 자, 남정팔란기야. 원래는 이제 소설의 대부분의 제목이 인물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 그러니까 지난번 수업 말미에 한번 읽고 해보라고 한 게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 시작하면 같이 할 부분을 같이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했던 부분을 한번 견뎌보라는 거죠. 선생님은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이라든가 황제, 왕 또는 상 이런 사람들은 고전소설에서 아주 크게 중요한 인물로서의 역할을 하진 않아요, 원래.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임금은 살짝만 체크해줘요, 이렇게. 그래도 임금이니까 별표를 대신해 줍니다. 만약에 나만의 어떤 루틴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좋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조회를 받으실세 가라사대. 가라사대는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죠.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 천천히 꼼꼼히 해봅시다. 짐이 내가 지난 밤에 꿈을 꾸었어. 일몽을 얻었다라는 것은 꿈을 꾸었는데 청천은 뭐야 당연히 푸른 하늘에 붉은 해가 검은 구름에 쌓여. 그러면 봐라. 푸른 하늘이 있고요. 붉은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구름이 있습니다. 색깔이 3가지 이상 나왔어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해서 왕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동해에 떨어졌다는 것은 해가 이렇게 떨어졌다. 서선의 밝은 달 궁전뜰의 우물에 빠졌다. 해도 바다에 빠져. 달도 우물에 빠져. 그 무슨 징조냐라고 얘기했더니 이태진이 아래기를. 이태진 뭐라고 할까? 네모할까요? 이태진? 이는 상서롭지 못한 징조이다. 그러니까 상서라는 것은 어떤 거야? 신비롭고 신성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거룩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해가 바다에 빠지고 달도 우물에 빠졌으니 이태진이 이 꿈을 듣고 이는 상서롭지 못한 징조이니 간밤에 천둥 소리가 나고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다 하시니 이거 전하 또는 폐하의 꿈 이거 혹시 국가에 대변이 있을까? 똥이 아니죠, 대변이? 커다란 난리가 있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임금이 유유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조서는 뭐야? 명령문입니다. 임금이 밑에 사람들한테 명령문을 내린 거야. 조서를 내려서 각 부서 또는 각 곳. 근데 여기는 각 곳이 되겠죠. 각 지역이라고 하면 더 좋겠다. 각 지역의 죄수를 사면하신 거예요. 왜? 하늘에다가 착한 척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꿈이 불길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죄를 사면해서 황국 등이 며칠 내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시다. 이날 임금이 자진전에 나와 앉으시니 자연히 심사 마음이죠. 마음이 불평하신 거야. 야심토록 늦은 시간까지 태후를 모셔 말씀하시더니 태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근처에다 별표해주면 돼요. 하시더니 호련이란 건 뭐죠? 이제 이런 건 알아둬야 돼요. 무조건 갑자기 화광 불빛이 충천하고 충은 찌를 충자니까 갑자기 불빛이 충천 하늘을 찌를 듯하고 함성이 대진 크게 울리는 등 임금이 크게 놀라서 나오시니 대장군 두충
말은 뭐 할게요? 화광 중에 중군을 지휘하여 군인들을 부대를 지휘해서 군권을 둘러싸며 외쳐 왈. 이건 누굽니까? 누가 외치는 거예요? 두충이죠. 무도하고 어리석은 임금은 그 지위를 연왕께 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도하다, 예의가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못됐다, 어리석다. 그 지위, 왕의 위치를 연나라 왕에게 넘겨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왕 자리 내려와라. 연나라에게 항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정말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이 맞았네. 하며 화혼이 얘 또 어떻게 할까요? 조그만 생각 이렇게 합시다. 화혼이 칼을 들고 들어와 옥새가 뭐죠? 임금이라는 도장을 요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임금이 대로하여 화가 났습니다. 100옥 하얀 옥으로 된 벼룩집을 들어 치시는 거야. 그랬더니 화혼이 몸을 기울여 피하며 바로 내전으로 들어가 옥새에 있는 곳을 물은 거야. 그랬더니 왕의 엄마인 태후가 분노하여 옥새를 품에 감추고 크게 꾸짖는 거죠. 태후 땡땡. 역적인 새끼가 하늘이 두렵지 않아 이렇게 싹퉁머리 없이 왕의 지위를 빼앗으려 쿠데타를 하였는가? 이 새끼야! 이런 거죠. 막 화내는 거죠. 그랬더니 화혼이 여기에 답하지 않고 달려들어 옥새를 빼앗으려 하니까 태후가 옥새를 빼앗긴 거예요. 그게 가장 분한 거야. 그러니까 빼앗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자. 그래서 몸을 일으켜 궁전들의 우물에 빠진 겁니다. 두충 아까 뭐였지? 말은 뭐였나? 맞지? 두충이 임금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더니 호위 장군 이복이 얘는 뭐 할까? 동그랗게 할게 조그맣게 크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이복이죠. 역적은 임금을 핍박하지 말라 하고 칼을 들어 치니 화혼이 급히 그러니까 쿠데타죠. 막아 싸우더니 한 재상이 들어와 임금을 얻고 동화문으로 나아간 거야. 이게 바로 아까 누구야? 이태진이었죠. 이태진은 네모 아니었니? 이태진인 거야. 미처 어찌할 사이 없이 급작스레 임금을 얻고 달아날세 하늘이 어두워서 어디로 향할 바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지? 어디로 향하되지? 지금 나라가 뒤집힌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호련. 아까 호련 뭐라고 그랬지? 갑자기 붉은 빛이 길을 인도하여 한 곳에 이르니 이곳은 전 재상이었던 이목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목은 어떻게 할까? 이목 크게 세모할게요. 이목이 대청 아래 나와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겠죠. 신 등이 저를 비롯한 많은 신하가 충성스럽지 못해서 폐하께 충성스럽지 못한 지금 얘가 누구죠? 이목이잖아. 이목 모양 어떻게 했더라 금방? 세모했죠. 저를 포함한 모든 신하들이 불충한 죄로 폐하가 이런 반역의 변을 만나시도소이다 라고 했더니 임금도 눈물을 흘리며 임금이 아니다. 나의 덕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어찌 경 등의 탓이 있겠는가 하시고 잠깐 쉬시고 길을 떠나고자 하시나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시더니 호련 뭐라고? 갑자기 계속 갑자기야. 갑자기 한 마리 말과
한 사람이 나는 듯이 달려와서 뭐 하는 거야? 땅에 엎드려 통곡 왈. 누구야? 배하러 하여금 이와 같은 곤란함을 당하시게 함이 신 등의 죄로소이다. 신 어떻게 할까? 얘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고전 시간에 인물이 많이 나와. 어떻게 할까? 하트하자 하트. 아이씨 그냥. 그래서 모두 보니 기마병을 통솔하던 장수 마익인 겁니다. 그래서 마익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그리고 마익이 또 얘기하는 거야. 임금님께서는 어디로 향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이목이 왈 이목 땡땡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하였다. 자, 그 다음에 마익 왈 마익 하트였죠? 맞지? 마익 왈 월파의 비단 주머니가 여기 있으니 보소서. 이목이 급히 열어보니까 아이들의 동요에 궁궐 동산의 봉우리가 새벽별이 되겠구나. 하늘 한가운데 있는 밝은 태양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 뜨리로다. 서선에 걸린 달이 빠지도다. 복콩도 넓은 섬에 별 세계를 열었도다. 특별한 세계. 평범한 배가 임금이 타는 배가 되고 보잘것없는 갯마을이 궁궐이 될 것이다. 검은 구름이 사라질새 새로운 태양이 밝게 비치리라 하고 노래한 거예요. 이거는 현재 지금의 일과 굉장히 연관된 거 아니야? 원래 왕이 꾸었던 꿈은 어떤 것이었죠? 왕이 꾸었던 꿈은 해가 바다에 빠지고 달이 우물에 빠지고 어쨌든 모든 불길한 징조였잖아요. 근데 그 주머니가 있으니 딱 보니까 이거는 그 부정적인 상황이 다 모두 뭐야? 긍정적으로 전환될 거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곳은 어디예요? 복흥도입니다. 그래서 상공의 수레를 어디로? 복흥도라는 공간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목이 읽기를 다 마치고 임금께 아뢰고 인마 사람과 말을 재촉하여 복흥도로 나아갈새 섬 중에 이르니 섬마을의 백성들이 영접한 거야. 다 모든 걸 알고 임금님이 이렇게 오실 줄 알고 다 준비하고 영접한 거야. 임금이 정전에 들어가 사면 주변을 다 살피시니 굉장한 전각에 채색이 영롱하고 제도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광활 넓고 크니 임금이 신하들에게 가라사대. 그래, 와 월파의 제주는 천고의 무쌍이다. 무쌍이 뭡니까? 뭐 쌍꺼풀이 없다는 거야? 무쌍이 뭐예요? 없을 무쌍. 둘은 없을 것이다. 홀로 대단한 재주를 갖고 있는 거구나 라고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시며 칭찬하심을 맞이 아니하시더라.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A와 관련한 부분을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죠? A 48번이죠. 자 볼까요? 그러면 A가 뭐였어요? A가 어떤 내용이었지? A가 비단 주머니에 있는 메시지죠. 그치? 자 한번 봐봐. 권위 있는 이의 말을 인용하여 끊고요. 권위 있는 이의 말을 인용했어요? 아이들이 부른 동요가 권위 있게 인용될 수 있는 말이야? 아니니까 여기서 틀렸으니 땡. 2번 읽는 이에게 끊고요. 자신의 입장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지금 논쟁하자는 거야? 아니죠. 땡. 비관적 상황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며 끊고요. 비관적 상황, 지금 나라가 망하고 역적들이 세상을 뒤집으려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원인을 규명해요? 틀렸죠. 그러니까 땡. 4번 읽는 이의 지난 경험을 거론하며 끊고요. 읽는 이가 자기의 지난 경험을 거론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얘도 땡. 상황을 암시하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상황이란 건 뭐예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을 자연물을 이용해서 꿈 내용과 연관해서 인용했죠. 읽는 이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맞아 안 맞아? 어떻게 유도하는 거야? 그치. 어디로 이동하게 하려는 거야? 복흥도라는 곳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물론 중간에 더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중략 줄거리까지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 중략 줄거리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자, 보세요. 풀리면 풀리고 안 풀리면 다음에 풀면 되죠. 좀 이따 다 읽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소재를 활용하여 끊고요.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낸다. 맞아 안 맞아? 왜요? 그럼 특정 소재가 뭐야? 왕위를 상징하는 그렇지. 맞죠? 인물 간의 갈등 맞죠? 맞으니까 땡.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끊고요. 그런 거 없고요. 고전 소설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적절한 거니까 얘 맞는 거죠. 얘는 틀린 거고요. 3번 초월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여지것은 없겠고요. 답이 1번이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환상적 분위기도 땡.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끊고 이런 게 뭔지 아니? 시대적 배경이라 한다면 왕의 이름이라든가 그 시대라든가 이게 정확히 나와야 돼요. 조선이라고 따진다면 영조시대 때 아니면 뭐 몇 세기 때 아니면 무슨 임진왜란 때 아니면 무슨 개유정난 때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 정황을 알 수 있게 하는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왕이야. 땡. 중국을 배경으로 한 거고요. 대립적 인물관계를 설정하고 끊고요. 그렇다고 쳐요. 역적의 무리들과 왕의 무리들. 근데 그 대립을 중재하는 인물을 중재가 뭐야? 싸움이 있다면 싸움을 말리는 인물들인데 그런 게 없기도 하고요. 답이 1번이므로 없을 겁니다. 여기서 46번이 풀리네. 그 다음에 47번 보시죠. 47번. 자, 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1번. 임금은 인물을 물어봤으니 인물대로 슬래시 하는 거죠. 임금은 상서롭지 못한 징조 때문에 이를 의식한 조치를 취하였다. 맞을까 안 맞을까? 왜 맞죠? 상서롭지 못한 징조는 그렇죠. 그래서 이를 의식한 조치를 취했다. 어떤 조치를 취했니? 죄수를 사면하고 뭐 그랬죠. 그치? 그래서 사면 조치를 단행한 거죠. 맞네. 맞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2번. 태후는 끊고요. 위기 상황에서 명예와 실익 중에서 뭘 중시했어요? 명예를 중시했죠. 왕권 또는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옥새를 지키기 위해서 옥새를 끌어안고 우물에 빠졌으니 명예보다 실익을 중시하는 선택을 하였다가 아니라 실익보다 명예를 중시했죠. 거꾸로 얘기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2번. 자, 화호는 역적이죠. 연왕을 임금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태후와 대립하였다. 맞아 안 맞아? 맞죠. 4번. 이태진은 끊고요. 신하의 도리를 다하고자 위기에 놓인 임금을 구출하였다. 없고 어디론가 움직였잖아요. 그렇지? 자, 맞고요. 5번. 마익은 끊고요.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임금의 불안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전하러 왔다. 어때?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슨 뭐 주머니 줬잖아요. 월파 주머니. 오케이. 그러면 48번도 했고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중략 이후 읽고 나머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중간 부분 줄거리.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좀 이해해야 돼. 연왕이 천자의 지위에 올라라고 얘기했죠. 왕이 천자의 지위에 오른다? 여기서의 천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크잖아. 잘 봐라. 이 개념을 잘 알아야지 역사는 뭐 물론이거니와 고전소설을 잘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중국 대륙이라고 해봐. 잼민이 세력들이 이렇게 있겠죠. 곳곳에. 되게 많겠지, 그치? 초기에 야 싸우고 뭐 싸우고 야 힘 합쳐 싸우고 야 또 배반하고 막 이지랄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야? 춘추전국 시대예요. 내가 직접 저 나라를 쳐야지 해서 몸소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니까 이미 뭐 허물어져 있거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고 무슨 아파치 헬기가 있겠어, 스텔스 비행기가 있겠어, 무슨 미사일이 있겠어, 드론이 있겠어. 싸우면 국가를 다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면 또 누가 처부수고 안 되겠는 거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이 중국인들의 삶.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싸움 잘하는 애가 힘이 좀 있는 애가 야 다들 모여 싸우지 말고 잠깐 스톱 모여봐. 야 있잖아 여기서 왕 중에 왕을 뽑자. 그러니까 왕위가 뭐가 되냐면 황제가 된 거야. 황제 밑에 많은 나라들의 왕이 된 거죠. 이게 뭐야? 봉건제도잖아요. 그래서 쳐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대신 세금 줘. 너 좀 멀다. 너 위험한데? 야, 너 얘 좀 쳐. 야, 쳐. 잘했어. 세금 깎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중원에 핵심 황제 나라를 두고요. 주변에 작은 나라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욕심 있는 나라가 뭐가 되고 싶어해? 천자라는 게 뭐야? 하늘의 아들이잖아. 그렇지? 황제가 되면 왕들보다도 더 높은 하늘의 아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얼마나 부럽겠어. 인간의 욕망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나라가 황제를 친 거라고요. 왕인데도 황제가 되려고. 자 보세요. 권세를 휘두른다. 한편 황극은 국가에 대한 근심과 모부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객 이거는 안 했죠. 했었나? 역삼각형 큰 거? 조그만 거 했었나? 안 했죠. 자객이 올 것을 예견한다는 거야. 자, 자객이 뭐라고 하느냐? 황극은 나의 칼을 받으라. 그랬더니 황극이 크게 화난 거예요. 보검을 들어서 문 밖으로 내달아 검광에 쌓여 공중에 올라 싸우는 거야.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진동하더니 호련! 계속 갑자기야. 동쪽에서 검을 휘두르는 소리가 나며 자객의 머리가 떨어진 거죠. 근데 황극은 자기가 뵌 게 아니거든요. 놀라보니 한 도상 큰 하트하자 도사가 절하여 예를 펴고 아뢰기를 도사 땡땡 황극께서는 귀체 무양하시니까 잘 계셨어요? 하이루 그런 거예요. 황극이 자세히 살핀 거야. 그랬더니 그 주머니에 멘트를 썼던 누구? 월파인 겁니다. 황극이 자세히 보니 월파야. 크게 기뻐하며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왈 내가 그대를 이별하고 노중 길거리에서 액화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형륙지와 이것도 재앙이죠. 당하였으며 다시 미인계소가 찬신이 되기도 하였으니 공명도 뜻이 없고 고토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랑 마찬가지야.
고토에 돌아가 그대 등으로 모부인을 모셔 연연 남은 세월을 즐길까 하더니 또 이 자객을 만나서 위태한 지경에 이르러 그대 어찌하여 어디로 쫓아와서 나를 구하느냐 라고 했더니 월파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뭐라고요? 첩이 제가 상공의 제약을 짐작함이 있으나 또한 타고난 운명이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못할 바요. 그 사이 복흥도에 궁궐을 창건하여 마익으로 하여금 임금을 모시게 하고 승상 이태진의 온 집안을 오성산으로 모신 다음에 이제 상공을 뵈러 왔습니다. 흉적을 만남은 의외로소이다. 나라의 운명이 불행하여 연왕이 반역을 하니 임금은 복흥도로 가시고 상공과 주봉진, 용진청 이 두 사람은 사면되지 못하고 역적에 하도 핍박해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기 계시지 말고 빨리 복흥도로 가세요. 저는 오성산에 남아있는 태부인을 모시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어때요? 이 소설은 대부분 뭐 하냐면 싸웁니다. 남정, 남쪽 정벌하는 8가지의 전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선과 악의 대립이 분명한 소설. 이해됐죠?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나머지 49번 하나 풀어보자. 자, 졸지 말고. 자, 남정팔란기에서는 주로 남성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를 통해 국가적 위기가 극복되는 거야. 그런데 여성 인물에게도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는데 여성 인물은 앞일을 예견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남성 주인공을 도와. 그래서 이 여성이 남성이 어떠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다. 조력자 역할도 하더라. 그래서 무공을 세우기도 한다. C. 즉 여성 인물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통해 남성 주인공의 위기 극복을 도와주면 물론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도 하는 것이다. 오케이요? 자, 1번. 임금이 황극덕이 며칠 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끊고요. 임금은 한국 남자였잖아. 남성 주인공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생각이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땡. 2번. 월파가 복흥도에 정전을 미리 마련한 것으로 보아. 끊고요. 월파가 누구야? 여성 인물이잖아. 자기를 첩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여성 인물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얘 또한 맞네요. 그러니까 땡. 호련 갑자기 동쪽에서 검을 휘두르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끊고요. 여성 인물이 남성 주인공의 위기 극복을 도와주는 것.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4번. 그대 등으로 모부인을 모셔 연연을 즐길까라고 한 게 누구야? 황극이었죠. 남성 주인공의 영적 면모를 발휘하여 아니 지금 그냥 시골에서 고토에서 살겠다는 건데 이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월파가 승상 이태진의 온 집안을 오성산으로 모신 것으로 보아. 끊고요. 여성 인물이 앞일을 예견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어때? 맞죠? 그래서 49번까지 해서 49번의 답 4번까지 해서 풀었습니다. 주인공은 황극이었고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미리 안 치고 황극할 때 쳤던 거고요. 월파도 크게 하트를 친 것은 일단은 여성이니까 하트였고요. 미리 선생님이 얘기를 그러니까 알고 인물을 체크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몰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같은 인물을 같은 도형으로 체크했다. 알아두시고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좋습니다. 잘들 하셨어요.